3, 2, 1.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가슴속 소망 하나씩 품고 계실 텐데요. 저희 가족들 다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3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아무래도 잘 없다 보니까 2024년에는 그런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바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죠. 합계 출산율 0.7명대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급격하게 늘어가는 고령 인구.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항상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이슈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약속대로 올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년 특집 PD 리포트 이슈본에서 2024년 변화하는 정책 이슈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대한민국 최북단, 조용했던 강원도 양구군의 작은 마을이 요즘 기쁜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저희 넷째가 이제 태어나서 집에 지금 데리고 왔어요. 들어오세요. 최근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막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슬희 씨. 이야기가 막둥이 넷째입니다. 어머님이 있어야지.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애기 아빠 남편, 그리고 첫째 령이, 둘째 휘, 셋째 수, 넷째 막내딸 소리입니다. 아들만 셋 있던 집에 공주님이 태어났으니 겹경사네요. 오빠들도 예쁜 여동생이 마냥 신기한지 들여다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 작은 존재가 가족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딸 이렇게 출산했어요. 어떠세요? 좀 다른 것 같으세요? 딸을 이렇게 낳으니까? 네. 아무래도 아기 자체도 약간 여리여리하다 그럴까? 딸내미가 약간 아들하고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요. 저도 약간 마음가짐이 아기 아빠랑 저도 좀 다른 게 커요. 예쁜 막내딸 보느라 남편의 퇴근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딸을 좀 갖고 싶었었는데 생겨가지고 그게 좋죠. 공부할 때 조금 힘들면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요. 근데 동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동생이 또 생기니까 좋아요? 다른 친구들 중에 동생 이렇게 많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생 있는 애가 거의 없어요. 아기 울음소리 듣기 어려워진 요즘. 하나 둘도 아니고 넷째 아이를 출산한 이슬희 씨 가족의 이야기는 양구군 관내에서도 화제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국가 존폐 위기를 논할 만큼 심각한 상황. 2023년에는 합계 출산율, 즉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0.7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출산율에 정부 역시 오래전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에는 약간 프라임 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뭐 그 수치가 말해주고 있듯이 합계 출산율,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가 이제 1명 이상으로 떨어진 지가 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조금은 좀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슬희 씨 부부 역시 출산, 양육비의 부담으로 애초엔 한 자녀만 갖기로 계획했었는데요. 결심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여기 강원도 양구에 출산 정책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정책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얼른 출산을 하자라는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책들이 마음을 또 이렇게 흔드셨을까요? 일단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양구에서 거주한 지 1년이 지나면은 100% 무료로 2주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조리원을 타 지역에서 다녀서 봐서 이제 경험을 해본 결과 뭐 무료인 거 치고 이 정도면 괜찮다 수준이 아니고 이 정도면은 내가 돈 내고 200, 300 주고 다닐 때보다 훨씬 낫다라는 기분이 더 많이 들었었고요. 만 5살까지 이제 보험을 들어줘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험을 또 태아보험 외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들어주는 걸로 아이들 보험을 또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막 출산을 마친 이슬희 씨에게 가장 도움이 된 건 양구 국민이라면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많게는 1,000만 원이 넘고 평균 30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용을 아낀 셈입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은 20년도 7월 1일 날에 개원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530여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 장려금을 출생 순위에 따라서 100만 원씩 추가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다양한 출산 양육 정책 덕분일까요? 인구 감소로 고민했던 양구군의 출산율은 2022년 1.43명으로 도내 1위,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슬희 씨가 4남매의 엄마가 된 데는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된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학생 1명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41만 원 정도. 아이가 넷인 이슬희 씨네 가정의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인데요. 원래 경기도에 살다가 이제 강원도로 오면서 사실 아이들한테 드는 그 사교육비 있잖아요. 그것만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면 드는 돈이 진짜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원받는 금액이나 뭐 지자체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누릴 수 있는 아이들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신청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도 무료로 다 하고 있고 그런 뭐 돈 드는 그런 뭐 재료비라든지 뭐 계속 또 수업 특강료라든지 내는 부분도 이제 신청을 하면 나오거든요. 다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을 오히려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다 하고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또 안 들다 보니까 또 더 크게 동생들 더 낳아서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학기 중 돌봄 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는 양구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무료로 운영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출산의 폭풍을 가장 먼저 받은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희 씨의 첫째가 다니는 한전초등학교의 경우 예술을 특성화해 별도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피아노와 미술을 수준급으로 익힐 수 있다는데요. 거기에 양구군에서는 대학 등록금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니 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맞벌이를 하는 이슬희 씨 부부에게는 양구군의 다양한 정책이 안성맞춤, 단비와 같았는데요.
지금은 뭐 하고 계신가요? 제가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이제 아기 낳고 조령 가 있는 동안 몰려 있었던 이제 출고건들 지금 확인해가지고 내보내려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하시는 중에도 이렇게 업무를 계속 좀 보세요? 네. 저는 아기 셋째 이제 80일 때부터 일 시작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만삭 때까지 해가지고 출산 직전까지 일하고 지금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아이를 출산하고도 직장 생활을 했다는 이슬희 씨. 하지만 일과 육아의 병행이 쉽지 않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됐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사무직을 했었는데 긴급하게 지금 회사에 있는데 아이가 지금 갑자기 열이 나서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라든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이사를 오면서 그럴 때는 이제 돌봄 서비스 신청을 해서 이제 돌봄 이모님이 오시는 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 같은 경우도 그러면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것도 다자녀기 때문에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재택근무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육아의 공백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해결했다는 이슬희 씨.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비용으로 시간당 몇천 원 정도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데요. 필요할 때 아이들을 돌봐줄 손이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다는 부부. 이른 아침 읍사무소 앞에서 이슬희 씨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 두 분 웬일로 오신 거예요? 넷째 딸 출산한 거 이제 출생신고하려고 지금 읍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드디어 아기 출생신고를 하는 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넷째 아이의 출생신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솔코는 모르겠다. 얘도 나 따라가는 거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시작 정하셨어요? 아무래도 출생신고까지 하니까 더 책임감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아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바람직하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순간 있는 게 있어요. 수령대장 몇 개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양구 백자가 유명하잖아요. 양구 백자박물관에서 출생신고하면 드리는 태양알인데요. 아기 탯줄 같은 거 같이 보관하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부부에게 건네지는 선물. 옛날 왕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건강하고 장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태를 담아 보관했다는 태항알입니다. 아이 하나하나가 더욱 귀해진 요즘, 그 탄생을 축복하는 의미겠죠. 출생신고 축하드립니다. 많이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넷째를 건강하게 출산한 것만 해도 엄청 큰 축복인데 이렇게 주위에서도 지자체나 이런 주위에서도 다 축하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 출산율을 웃도는 지자체의 사례에서 볼 때 마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정부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지원하고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를 지원해서 건강한 임신을 먼저 도와드리고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또 마음 졸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또 건강보험에 난임 시술 칸막이를 폐지해서 체외 수정을 원하시는 걸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셨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국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몸소 느끼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에 북한강 자락에 자리 잡은 한 선착장. 막 동이 튼 이른 시각,
바쁜 걸음으로 선착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오늘 주인공 최석영 씨가 보이네요. 여느 사람들과 같이 배에 오르는 석영 씨.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걸까요? 배가 향하는 곳은 춘천의 대표 관광지 남이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지인 이곳이 석영 씨에게는 6개월째 출근 중인 일터인데요. 무슨 일을 하세요? 주변 이제 식생들이나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예초 위주로 많이 하고요. 겨울에는 이제 죽은 가지 같은 거 이제 자르거나 아니면 이제 낙엽 같은 거를 많이 쓸고 있어요. 남이섬의 조경을 담당하고 있다는 석영 씨. 영하의 추위에 몸을 푸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석영 씨는 지난해 9월 수습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채용됐다죠. 아직 군기가 바짝 든 새내기 신입사원입니다. 대학에서 살림을 전공하고 취업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 고용 불안 속에서 3년이나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석영 씨. 들어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는 일단 집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쉬고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잠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계약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당시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있었죠. 그냥 뭐 취업이 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의 취업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청년 실업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로 항상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이 62.6%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몇 년간 40%대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들은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신입 채용 기회의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최석영 씨가 이곳에 취업을 하게 된 이유 역시 전공을 살려 좋은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전공 자체가 일단 산림이긴 한데 워낙 그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이래서 일할 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일할 때는 보통 이제 주 5일제라 해가지고 주말에만 쉬고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여기는 휴무 자체가 이제 스케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평일날에 볼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제 휴무를 그냥 평일로 바꾸면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좋더라고요. 이곳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는 석영 씨. 대부분 밖에서 이루어지는 고된 일이지만 안정된 고용과 자신의 특기를 살린 업무인지라 일자리의 만족도는 높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좀 되게 명랑하고 좀 밝고 그래서 주변 그 부서 직원들하고 좀 잘 어울리고 또 일도 이렇게 성실하게 잘하고. 청년 취업난의 원인 중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고 있는 요즘. 석영 씨가 원하는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건 기업 측의 청년 취업난 해소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조금 강원도라는 특성도 있고 좀 소도시고 교통 인프라나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 채용에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청년분들 채용하는데 조금 신조어운 어떤 혜택을 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내용인지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 사업인데요. 그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고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이제 회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5명 정도 신청을 했고
거기서 지원금을 받아서 청년 채용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채용 자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 청년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돕는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의 하나입니다. 나아지는 데도 사업장에도 나가고 간담회도 하고 지청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해야 되고 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 이제 그 취업애로 청년이라는 그 대상군이 있어서 여기에는 장기 실업을 겪었다든가 아니면 고졸, 자립준비 청년 이런 분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관광업의 특성상 고객과 대면하는 일이 많아 서비스 직군의 인력이 늘 필요했다는 남이섬. 하지만 지리적인 조건, 업무 환경 등으로 청년 채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으로 인건비 확보와 복지 정책을 실시, 청년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채용을 확대한 건데요. 이로 인해 기업 역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채용을 하려고 하면 청년들이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급여나 아니면 복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계속 이제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 지원금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복지나 이런 부분에 인프라나 아니면 기숙사 이런 시설 같은 데를 저희가 이제 좀 확충을 하고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조금 청년 채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소경 씨 같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금으로 청년 인력을 고용해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기업이 또다시 새로운 청년 인력을 고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선박 승무원 이진석 씨 역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덕분에 지난 9월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원입니다. 6월 1일 날 입사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해양경찰관으로 이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바다에서 한 이제 승선을 하다 보면은 한 일주일 7박 8일 정도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타 지역을 멀리 가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휴무 같은 것도 이제 좀 많이 없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저녁에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운항 시간은 5분 내외로 짧지만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데다 더위, 추위와 싸워야 하니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진석 씨가 자신의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복지와 자기 개발이 가능한 업무 환경 때문인데요. 기숙사를 일단 제공을 해주시고요. 복지를 지원을 해주시니까 이제 월세도 좀 아낄 수 있고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지원을 해주셔서 인명구조위원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수사원을 선정이 되면은 해외여행 연수 이런 이제 곳도 있고 그런 점이 저한테 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저의 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역시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 사업이 있어 가능했던 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는 행운이자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승무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배 선장이라는 또 꿈이 있고, 꿈을 이제 이뤄서 안전하게 운항하는 게 여기 남이섬 운항팀에서의 목표는 그렇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원하시는 꿈을 꼭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팅!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여러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 일자리가 좀 변화가 조금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소기업, 특히 이제 제조업 쪽에 빈일자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취업 애로 청년들도 또 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그 도약장려금과 함께 신설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이라는 사업입니다. 취업 애로 청년이 그동안은 이러한 일자리에 취업되면 기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으로 이러한 빈일자리에 채용된 청년에게도 200만 원씩 새로운 지원을 신설합니다. 그 여러 가지의 그 사정 때문에 첫 관문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는 그 허들을 좀 낮춰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쌓인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자, 뜨거운 차 한 잔들 드시죠. 자, 문쌤, 일로 오세요. 뭐지? 아무거나 골라서 드세요. 여러 가지. 추운 날씨에 무슨 일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모이셨어요? 글쎄, 신년도 되고 해가지고 또 우리 단합 때 비슷하게 또 내년 농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려고 모였어요. 여기 모이신 분들 다 마을 분들이세요? 뭐 같은 마을 분들은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같은 마을 사람이 다 됐어요. 다 퇴직들 하시고 이 양구로 이제 들어와서 귀촌해서 생활하고 있는 마을 분들입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 양구로 귀촌한 이들의 모임이라는데 연령대와 배경이 비슷해서인지 여느 모임보다 끈끈하답니다. 일단 2024년도에도 좀 건강들 많이 유의하시고 농촌에서 즐겁게 한번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낸다. 뭐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각자들 혼자 있는 사람들도 혼자 생활할 때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모이면은 더 즐거워지고 그래서 좀 종종 모입니다. 하던 일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달랐던 이들이 은퇴자라는 공통 분모 하나로 이 마을에 모인 건 이곳 약수 산채 마을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막연하게 꿈꾸었던 귀촌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건데요. 도시민들이 이제 귀농을 하고자 하는데 자꾸 실패가 이어지다 보니까 미리 농촌에도 좀 살아보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6가구가 교육을 수료를 끝나고 5가구가 정착을 하셨어요. 농촌의 폐교나 빈집들을 활용해 은퇴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최소 2,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거주를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구 특산물 5대 작물이 있어요. 작물 이름을 따서 줬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 방을 줬어요. 여기는 2인 1실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의 방이고요. 이곳 약수 산채 마을은 농촌 휴양 체험 시설을 생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꽤 잘 갖추어진 시설과 집기류 등이 6개월 정도 거주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거주하기 위한 조건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조건은 없고요. 조건은 그냥 이제 좀 의지가
귀농을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비용은 숙박 비용, 체험 비용은 전체적으로 일단 올해까지는 국비, 도비, 지방비로 이제 해결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도비랑 지방비로만 해서 이제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체험이나 농사나 뭐 해주시면서 뭐 일자리 체험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니까요. 뭐 들어오셔서 6개월 동안 사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건 접경 지역이라는 양구군의 특성 때문. 최근 군부대 해체 등으로 가뜩이나 적었던 인구가 더 줄며 지역 소멸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군부대 해체가 돼서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제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비스업이라던가 그런 일자리 측면에서는 강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그 은퇴하신 60대 이상인 분들과 그리고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 이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은퇴 고령 인구의 요구와 양구군의 인구 유입 정책이 맞아떨어진 건데요. 하지만 농촌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죠. 막연히 귀촌을 꿈꾸고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구군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뿐 아니라 원주민과의 화합 등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귀농을 하셔서 사과나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양구에 이제 귀농귀촌 협의회도 있고요. 그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그 체험과 그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과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초기에 가선을 잘 조성하실 수 있게 도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60대는 청춘이라죠. 늘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들어온 은퇴자들은 생산 가능 인구로서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은퇴 후 양구에 정착했다는 박성호 씨. 시래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며 새로운 노년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지역의 일자리를 연계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도 은퇴자 공동체 마을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그 양구 6개월 살아보기 과정에 지원을 해서 지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기 담당하시는 사무장님이 이쪽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럼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으신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네. 선생님이 혹시 전에 하시던 일보다는 또 힘들지 않으세요? 약간 전에 하던 일하고는 다르긴 한데 크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 네. 육체적인 일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 시골에서 이 정도를 육체적인 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가공센터 쪽으로 해서 이제 장기적인 이제 일자리를 많이 알선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단 지내시면서도 계속 일자리 체험은 계속 하셨고요. 각자 이제 거주지를 가셔도 이제 계속 연계돼서 일자리 가공센터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시니까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에 살 때는 뭐 가보셔야 공원이나 등산들 다니시는데 여기서는 아침에 눈 뜨고 문 열면은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족도는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평생 살아온 환경이 바뀐다는 건 그만큼 적응할 곳도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 박성호 씨 역시 지역 물색이 어둡다 보니 적당한 주택을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게 잘 모르니까 겁이 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살아보기 마을 운영하시는 사무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니까 혹은 내가 이런 식의 집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또 뭐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어떤 점이 좋고 이런 것들을 또 의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진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선생! 영 계십니까? 박 선생! 우리 왔어! 오세요? 들어오세요. 방이 좀 뜨뜻하나? 예, 뭐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소외감이 가장 무섭다고들 하는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겼다는 박성호 씨. 어떤 게 가장 만족스러우세요? 가장 만족스러운 건 그거죠. 이제 뭐 뭔가 한번 또 도전해 볼 만한 게 생겼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양구군은 단순히 은퇴자의 정착뿐 아니라 의료, 복지와 문화 등의 생활 인프라도 차츰 늘려갈 계획이라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인해서 이제 기금이 이제 정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이제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의 활력을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해 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의 뭐 지역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또는 예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은퇴자분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계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대 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가파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중위 연령이 지난해 약 45세. 207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62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구나 2024년은 베이비붐 세대라 일컬어지는 60년대생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되는 시기. 더욱 늘어날 고령자를 위한 정책과 복지가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해결책의 하나로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인 지역 활력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개 부처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지금은 8개 부처가 함께 생활 인프라와 돌봄, 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 활력타운이 지역 소멸과 고령화 사회의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새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올 한 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더 나은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괜찮아.